백만장자가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1개월 동안 겸손한 거지와 결혼했지만 2일 후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맑은 아침이 밝았다. 45세의 재벌 총수 서진우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 전체가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진우야, 너 정말 미쳤구나. 친구 김도훈이 말했다. 100만 달러? 그것도 고작 한 달 동안 노숙자랑 결혼한다고? 서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인생에 자극이 필요해.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 장현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진우야, 이건 너무 위험해. 그 여자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걱정 마,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서진우가 빈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한 달만 지나면 우리 모두 승자가 되는 거야. 난 돈을 벌고 그 여자는 잠시나마 좋은 삶을 경험하게 되겠지. 세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서진우의 오만함이 언젠가는 그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바꾸기엔 이미 늦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서진우가 말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용산역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들었어. 김도훈이 말했다.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거기서 시작하지. 그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수염, 값비싼 양복,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는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워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어? 식은 죽 먹기지. 서진우는 친구들과 함께 용산역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승리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다. 한편 용산역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는 37세의 전직 교사 한소연이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한소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직장을 잃었고 결국 집까지 잃게 되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와 남편의 사진뿐이었다. 오늘도 힘내자. 한소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섰다. 그녀는 공원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비록 집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깨끗이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때 멀리서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한소연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차에서 내린 서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한소연이 들어왔다. 저기야. 서진우가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로 정했어. 김도훈과 장현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지만 서진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서진우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한소연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좋은 식당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한소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만 같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근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한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서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제가 새로 온 곳이라 지역 주민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한소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서진우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괜찮다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서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이제 그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다. 서진우는 자신의 롤렉스 시계를 세울며시 감추며 평범한 사람인 척 연기했다. 제 이름은 서진우입니다. 당신은요? 한소연이에요. 대화가 시작되었다. 서진우는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한소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도훈과 장현석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 녀석,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 아닐까? 장현석이 중얼거렸다. 김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야. 진우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분식집에서 나온 서진우와 한소연은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진우는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한소연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했다. 소연 씨,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한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서진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첫날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 밤 한소연은 공원 벤치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만난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한편 서진우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한 달 후면 100만 달러는 내 거야. 김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진우야,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야. 그만두는 게 어때? 서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의 말에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위험한 게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사람들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거대한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비밀은 언젠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2장, 서서히 녹아내리는 얼음. 다음 날 아침, 한소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원에서 눈을 떴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제의 그 사람, 정말 다시 만나게 될까? 그녀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머리를 빗었고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입었다. 어쩌면 오늘은 그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녀를 설레게 했다. 한편 서진우는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오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늘은 좀 더 다가가 볼까? 그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만들어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마사지가 끝난 후 그는 평범해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연습을 했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어제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스스로의 연기에 만족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오후 서진우는 약속한 대로 공원으로 향했다. 멀리서 한소연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서진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연 씨, 기다리셨어요? 한소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들은 함께 산책을 시작했다. 서진우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어제 밤에 잠을 설쳤어요. 소연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한소연은 관심 있게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아주 가난했어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 그것은 연기였지만 한소연의 마음을 울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예요. 서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소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과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다. 소연 씨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소연은 조심스럽게 서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서진우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의 계획대로 한소연의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소연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평온해져요. 우리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한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들은 그렇게 매일 만나기 시작했다. 서진우는 자신의 거짓된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소연은 조금씩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어느 날 한소연이 말했다. 서진우는 놀란 척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한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실 견뎌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서진우는 한소연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죄책감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재빨리 그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한소연은 서진우의 품에 안겨 울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한편 서진우의 친구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다. 야, 진우 너 설마 진심으로 그 여자한테 빠진 거 아니지? 김도훈이 물었다. 서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연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서진우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소연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지고 있었고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고 있었다. 어느 날 서진우는 한소연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다. 그는 고민 끝에 작은 은반지를 골랐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서진우가 말했다. 한소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진우 씨.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서진우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아직 3주밖에 안 지났어.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트위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소연은 우연히 서진우와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야, 진우야, 이제 일주일 남았다.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당연하지. 100만 달러를 포기할 순 없잖아. 한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거짓이었어.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정신을 잃었다. 제3장. 무너진 신뢰, 피어나는 복수심. 한소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낯선 병실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서진우가 앉아 있었다. 소연 씨, 정신이 들어요? 괜찮아요? 한소연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들은 대화가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저, 왜 여기 있나요?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갑자기 쓰러져서 페빌쿠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한소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우 씨, 제가 뭘 들었는지 알아요. 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소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과 친구들의 대화요, 100만 달러, 내기, 모든 걸 들었어요. 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잃었다. 소연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그만! 한소연이 소리쳤다.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최악이에요. 서진우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한소연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힘겹게 병실을 나갔고 서진우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병원을 나온 한소연은 한동안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복수해야 해. 그래, 나도 그를 이용해 주는 거야. 한소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서진우의 계획대로 움직이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철저히 무너뜨리기로 했다. 다음 날 서진우는 필사적으로 한소연을 찾아 헤맸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공원에서 발견했다. 소연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한소연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서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저 내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변했어요. 당신에게 정말로 마음이 간 거예요. 한소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요, 당신 말을 믿어볼게요. 서진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한소연이 계속해서 말했다. 신뢰는 이미 무너졌어요.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증명해 보여요. 서진우는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소연은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좋아요. 그럼 우리 정말로 결혼해요. 당신이 말한 대로요. 서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서진우는 진심으로 한소연에게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고 한소연은 겉으로는 그를 용서한 척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서진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정말로 한소연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편 한소연은 철저히 자신의 계획을 준비했다. 그녀는 서진우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모든 진실을 캐냈고 결혼식 당일 그를 철저히 망신시킬 준비를 했다. 결혼식 전날 밤 서진우는 한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 씨, 내일이면 우리가 정말 부부가 돼요. 너무 설레고 긴장돼요. 한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저도요.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의 표정은 전혀 달랐다. 서진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지만
한소연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렇게 운명의 날이 밝았다. 화려하게 꾸며진 결혼식장, 축하객들로 가득 찬 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결혼식이 어떻게 끝날지 예상하지 못했다. 신랑 서진우가 제단에 섰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지만 동시에 행복해 보였다. 웨딩 마치가 울리고 모든 이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제4장, 폭로의 순간, 새로운 시작. 웨딩 드레스를 입은 한소연이 입장했다. 그녀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서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한소연은 그의 손을 잡지 않고 곧바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저와 이 사람의 만남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소연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 서진우는 사실 재벌 3세입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내기로 저 같은 노숙자와 결혼하고 한 달을 버티면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죠. 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소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저도 그의 거짓된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의 계획을 알게 되었죠. 결혼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게임에 함께 놀아주기로 한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한소연은 서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이 준 이 반지 기억나요? 그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은반지를 보여주었다. 이게 당신 마음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건 그저 거짓말의 증표일 뿐이에요. 그녀는 반지를 빼서 서진우 앞에 던졌다. 이제 끝이에요, 서진우 씨. 당신의 게임은 여기서 끝났어요. 한소연은 마지막으로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다. 서진우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소연 씨, 기다려요, 제발. 하지만 한소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식장을 빠져나갔고 서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결혼식장은 혼란에 빠졌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서진우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소연은 결혼식장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다. 한편 결혼식장에 홀로 남은 서진우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죄책감, 그리고 한소연에 대해 뒤엉켜 있었다. 소연 씨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소연은 그의 곁을 떠났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서진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사회적으로도 외면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한소연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서진우에게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교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5장, 구원의 길 1년이 지났다. 서진우는 이제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청소하고 주말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아졌다. 한편 한소연은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가끔 서진우를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분노는 없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한 아이가 물었다. 한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어. 너희들은 정말 대단해. 그녀의 삶은 평온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빈자리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소연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달려간 한소연은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어머님께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한소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어떡하지? 엄마를 살려야 하는데. 그녀는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아 헤맸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심지어 장기 기증까지 고려했다. 그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한소연님께서 요청하신 치료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한소연은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누가 그런 걸? 하지만 상대방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단지 익명의 기부자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한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누가 이런 큰 도움을 주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치료가 더 중요했다. 며칠 후 한소연은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서진우 씨? 서진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아, 소연 씨,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혹시 당신이... 한소연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서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한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서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소연 씨의 어머님께서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서진우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한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많은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 고마움, 그리고 사랑. 그녀는 알았다. 자신도 여전히 서진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진우 씨, 한소연이 소리쳤다. 서진우가 멈춰 섰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진우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제6장, 새로운 시작.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서진우와 한소연이 천천히 걸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서진우가 물었다. 한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기적이라고 하셨죠. 서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주변에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봄날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진우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한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있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주로 봉사활동이에요. 무료급식소에서 일하고 노숙자분들을 위한 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한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서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제 삶에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연 씨, 서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서진우에 대한 사랑이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서로를 더 잘 알아가면서요.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천천히 가요. 이번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몇 주가 지났다. 서진우와 한소연은 매주 주말마다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들은 한소연이 일하는 학원에서 만났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진우가 말했다. 한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소연 씨, 혹시 제 생각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한소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우리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요. 한소연의 눈이 빛났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진우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남은 재산을 활용해 작은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진우 씨 정말 대단해요. 한소연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연 씨의 교육 경험과 제 경영 경험이 만나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절차들을 알아보았다. 몇 달 후 희망의 빛 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소연이 아이들 앞에 섰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꿈을 키워나갈 거예요. 서진우는 교실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자라났다. 어느 날 밤 서진우와 한소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소연 씨, 서진우가 조용히 불렀다. 네? 당신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야 제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한소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저도 진우 씨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서진우는 한소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면서요. 한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아는 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7장, 새로운 도전.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화려한 호텔 대신 작은 교회에서 수백 명의 하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열렸다. 저는 한소연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저는 서진우 씨를 제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소연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추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다. 결혼 후 서진우와 한소연은 더욱 열정적으로 희망의 빛 재단 활동에 매진했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되어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진우는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진우 씨, 국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재단의 교육 모델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소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서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거 정말 큰 기회네요.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한소연이 서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진우 씨,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요? 한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국회에서 희망교육지원법이 통과되었고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안 통과 후 서진우와 한소연은 재단 사무실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연아, 우리가 정말 큰일을 해냈어.
한소연은 서진우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우리 앞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소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어떤 도전이 오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뭐? 서진우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서진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한소연은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우는 한소연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 소연아.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8장 영원한 사랑. 5년 후 서진우와 한소연의 집 마당. 아빠. 내가 그린 그림 봐요. 4살 된 딸 서민아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다. 서진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아 올렸다. 와, 우리 미나가 정말 잘 그렸네. 이건 뭐지?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여기 이 작은 건 곧 태어날 동생. 한소연이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배는 다시 한번 불러와 있었다. 우리 미나가 정말 똑똑하네. 동생을 기다리고 있구나. 가족은 함께 마당 벤치에 앉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여보, 서진우가 한소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한소연은 미소 지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게 만들었죠. 한소연이 덧붙였다. 서진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당신 덕분에 제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미나가 끼어들었다. 엄마, 아빠, 우리 공원에 가요. 오늘 자원봉사하는 날이잖아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은 여전히 희망의 빛 재단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고 이제는 딸까지 그 뜻을 이어받고 있었다. 그래, 가자. 우리 가족이 함께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야. 서진우가 말했다. 가족은 함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공원에 도착한 서진우 가족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청소를 시작했다. 미나는 작은 빗자루로 열심히 낙엽을 쓸어 모았고 서진우와 한소연은 더 큰 쓰레기를 치우며 다른 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노인 봉사자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많이 체인지됐어요. 서진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한소연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미나가 뛰어와 부모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서진우와 한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진우가 딸을 안아들며 대답했다. 미나야, 세상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돕는 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한소연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도 더 행복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란다.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밝게 웃었다. 알겠어요. 저도 커서 엄마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울 거예요. 부부는 감동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사랑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서진우와 한소연은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서진우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이렇게 체인지된 게 믿기지 않아요. 한소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정말 긴 여정이었죠. 때로는 힘들고 아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내기로 시작했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당신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한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당신 덕분에 많이 체인지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서진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요. 한소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우리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 사랑이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엑스체인지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서진우와 한소연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히 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되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서진우와 한소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주세요. 끝.